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은 2025-26 시즌 코파 이탈리아 8강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성사됐어요. 지난 시즌 깜짝 챔피언이었던 볼로냐, 그리고 전통의 강호 라치오가 단판 승부로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무대는 마련됐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볼로냐의 홈이죠. 스타디오 레나토 다라라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이기는 팀은 준결승에서 아탈란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두 팀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에 볼로냐,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리그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 입장에선 분위기 반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죠. 반면에 오른쪽 라치오,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리그 8위거든요. 이 팀한테는 컵대회 우승이 유럽 대항전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티켓이라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홈팀 볼로냐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이 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폼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좋지 않죠? 최근 5경기에서 이긴 게 딱 한 번뿐입니다. 특히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한 게 정말 뼈아픈데요. 바로 직전 파르마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은 압도하고도 결국 0대1로 졌거든요. 막판에 골을 먹히면서요. 이쯤 되면 결정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게 홈 경기인데 홈이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안방인 스타디오 다라라에서 최근 7경기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2무 5패. 팬들 앞에서 정말 면이 안 서는 참담한 성적이죠.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비는요, 무려 15경기 연속으로 골을 먹히고 있고요. 공격은 어떠냐? 리카르도 오르솔리니 선수가 올 시즌 7골 넣으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 전체로 보면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완전히 꽉 막힌 거죠. 이런 혼란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냥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믿었던 스트라이커 7호 임모빌레가 9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다가 결국 파리 FC로 떠나버렸어요. 빈자리를 메우려고 급하게 유벤투스에서 미드필더 주앙 마리오, 피오렌티나에서 시몬솜, 그리고 노르웨이 리그에서 수비수 에이빈드 헬란까지 데려왔는데 아시잖아요? 문제는 뭐다? 이 선수들이 선발을 맞출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라치오를 한번 볼까요? 볼로냐와는 정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안정적인 흐름을 찾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라치오는 지금 공식전 3경기째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패 행진이에요. 힘든 시기를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회복력입니다. 게다가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내용을 뜯어보면 더 대단합니다. 강팀 유벤투스 원정 가서 골키퍼 이반 프로베델의 선방쇼 덕분에 2대2로 비겼고요. 바로 전 라운드에선 AC 밀란을 1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거예요. 원정 경기 5번 연속 무패. 그중에 3번은 아예 골문을 잠가버렸어요. 클린시트. 원정에서 이 정도로 단단하다는 건 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죠. 그럼 라치오가 이렇게 안정감을 찾은 비결이 뭘까요? 바로 중원입니다. 중원 리빌딩에 성공한 거예요. 원래 핵심이었던 마테오 귀엔두지랑 마티아스 베시노를 과감하게 팔았어요. 그 대신 아약스에서 젊고 기술 좋은 케네스 테일러를 데려오고 부상에서 돌아온 니콜로 로벨라 그리고 다재다능한 다니엘 말디니를 기용했는데 이 선택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직접 맞붙었을 때 과연 승부가 어디서 갈릴지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결국 공간 싸움이 될 겁니다. 볼로냐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아주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팀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가 비죠? 네, 바로 저 뒷공간입니다. 라치오는 바로 저기를 노릴 거예요. 이삭센이나 자카니 같은 빠른 윙어들로 저 공간을 파고드는 거죠. 볼로냐의 높은 수비 라인이냐, 라치오의 빠른 역습이냐, 이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겁니다. 자, 경기당 득점 기록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만 보면 볼로냐가 1.33골로 1.08골인 라치오보다 조금 앞서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숫자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앞에서 봤잖아요. 볼로냐는 지금 2경기째 골을 못 넣고 있는 심각한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수비 쪽을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라치오, 경기당 실점이 0.96골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골도 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짠물 수비입니다. 공격 데이터는 비슷해 보였지만 이 단단한 수비에서부터 두 팀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 전적을 무시할 순 없죠. 최근 5번 맞대결에서는 볼로냐가 3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하지만 축구라는 게 과거 기록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의 기세, 지금의 흐름인데 그 흐름은 명백하게 라치오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라라 징크스인데요. 라치오가 2018년 12월 이후로 볼로냐 원정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꽤 오래됐죠. 과연 이 지독한 징크스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라치오의 엄청난 원정 상승세가 이 징크스마저 깨버릴 것인가?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팽팽할 때는 결국 예상치 못한 한 방, 바로 X팩터가 승부를 가리기도 하죠. 볼로냐 쪽에서는 새로운 윙어 조나단 로우를 지목해야 합니다. 이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팀이 진 적이 없대요. 한마디로 승리의 부적인 셈이죠. 라치오에는 중원을 지휘하는 니콜로 로벨라가 있습니다. 부장에서 돌아온 이 선수의 볼 배급 능력에 따라 경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두 선수의 발끝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와 전술, 그리고 두 팀의 현재 분위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라치오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라치오의 승리 또는 무승부, 더블 찬스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볼로냐의 처참한 홈 성적과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감. 둘째, 유벤투스, AC 밀란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원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라치오의 단단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포 임모빌레가 떠나서 공격이 막혀버린 볼로냐와는 달리 자카니와 말디니를 활용해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는 라치오. 이 모든 데이터가 지금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는 한마디로 가라앉는 챔피언 대 안정감을 찾은 도전자의 구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볼로냐가 챔피언이라는 이름값에 과거 전적도 앞서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비 불안과 자신감 하락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아마 경기 내내 볼 수 있는 그림은 볼로냐가 라인을 올리면 라치오가 효율적인 역습으로 그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모습일 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라치오가 결국 그 약점을 파고들어 준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